수학 익힘책 집합과 명제단원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은 0이라는 원소가 공집합에 들어가느냐인데요. 자,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기 때문에 0도 원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니은 공집합이 1이랑 2라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의 부분 집합이냐? 맞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원소가 어떤 게 들어가 있던 간에 상관없이 부분 집합이 됩니다. 자, 디귿 4321이라는 원소를 가진 집합과 1, 2, 3, 4라는 원소를 가진 집합이 있습니다. 자, 원소, 집합의 원소를 표현할 때는 순서 상관없이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1, 2, 3, 4라는 원소를 가진 두 개의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인데 같은 집합도 포함한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디귿도 맞아요. 자, 마지막으로 리을. 자, 리을은 짝수인 소수. 자, 조건제시법으로 집합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4, 6, 8이라는 원소를 가진 집합이 있습니다. 그러면 짝수인 소수는 알고 있는 게 하나밖에 없죠. 자, 뭐밖에 없습니까? 2밖에 없죠. 그러면 2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은 4, 6, 8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 아니죠. 2가 4, 6, 8에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2번. 자, 두 집합 A, B가 A라는 집합은 1, 4, A제곱 플러스 3을 원소로 갖고요. B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A제곱 3A 플러스 1, 10 이렇게 이제 4개의 원소를 갖고 있을 때 A 교집합 B가 지금 4랑 7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에도 4, 7이 있어야 되고요. B에도 4, 7이 있어야 되겠지요. 자, A라는 집합을 보니까 1하고 4하고 A제곱 플러스 3이 있는데 4랑 7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A제곱 플러스 3이 7입니다. 그러면 A제곱은 4니까 일단 A는 2 또는 A는 마이너스 2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때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B라는 집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가 2일 때 그럼 B 집합은 자, A가 2 집으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2의 제곱이니까 4, 그 다음에 7, 10. 자, 이렇게 총 4개의 원소를 갖고 있으니 이때는 A 교집합 B가 얼마입니까? 4랑 7입니다. 공통인 거 4, 7밖에 없으니까 정답은 2가 되겠네요. 그쵸? 자, 2번 두 번째일 때 A가 마이너스 2일 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럼 A가 마이너스 2라면 집합 B는 1,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10 이렇게 4개의 원소를 갖습니다. 이때는 A 교집합 B가 공통이 1, 4 이렇게 2개 있겠네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일 때는 안 되고 A가 2일 때는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집합의 원소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 여집합,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그럴 때 항상 옳은 걸 찾아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걸 만족시켜주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포함 관계를 확인해 보는 게 좋겠지요. 자, A 여집합이랑 B랑
교집합했더니 공집합이더라 라고 하는 건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그러면 A라는 집합은 여기 바깥쪽에 A가 존재하겠죠. 그러면 A라는 집합은 누굴 포함해요? B를 포함하겠죠.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A 여집합,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두 가지 벤 다이어그램을 다 그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옳은 게 바로 보이죠. B라는 집합이 A라는 집합에 포함된다 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2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항상 옳은 건 아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4번입니다. 4번은 두 집합 A, B가 A라는 집합에는 A, B, C, D가 원소고요. 그 다음에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를 합집합했더니 A, B, F라는 원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때 집합 B를 구해라 라고 하는 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요. 얘도 마찬가지로. 자, A라는 집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일단 A에는 원소가 A, B, C, D가 들어가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그쵸? 근데 이제 문제는 요 아이죠.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입니다. 그럼 A 차집합 B는 지금 V 표시하는 파란색 V 표시한 부분이 A 차집합 B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V 표시한 부분이 B 차집합 A입니다. 그쵸? 그럼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의 합집합이기 때문에 왼쪽 또는 오른쪽에 들어가 있어야 해요. 그럼 A에 이제 A, B, C, D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A, B, C, D. 근데 왼쪽 부분에 A랑 B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합집합 했을 때 A, B가 등장합니다. 그럼 C랑 D는 나머지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F라는 원소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쵸? 자, 그럼 오른쪽에 F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켜 주겠죠. 따라서 집합 B의 원소는 C, D, F 이렇게 세 개가 있겠다 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소를 각각 벤 다이어그램 그림 그리는 거 이용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 2, 7 이하인 자연수들의 집합이에요. 1, 2, 3, 4, 5, 6, 7. 자, 두 부분 집합 A,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소가 각각 주어져 있네요. 얘도 앞에 4번과 마찬가지로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원소를 집어넣어서 해당하는 B라는 집합에 어떤 원소들이 들어가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A 교집합 B입니다. A 교집합 B는 어디 있는지 잘 알 거예요. 그쵸? 자, 두 번째로 A 교집합 B의 여집합. 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왼쪽이죠. 요렇게 3하고 6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그러면 한 번에 보이면 좋겠지만 드모르간 법칙을 사용하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기 때문에 바깥쪽이에요. 자, 바깥쪽에 7이 있습니다. 그럼 안 쓴 거는 빈칸에 들어가면 되겠죠. 7 이하의 자연수는 1, 2, 3, 4, 5, 6, 7이니까 이렇게 전체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았습니다. 그럼 집합 B는 파란색이랑 분홍색 쓰면 되겠죠. 1, 2, 4, 5가 원소가 되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이렇게 원소도 금방 찾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 R에 두 부분 집합 A, B가 있고요. 자, 가족권과 나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도록 하는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A 집합과 B 집합을 각각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B는 미지수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A를 찾는 게 훨씬 더 편하겠지요. 자, 부등식 풀어볼게요. 자,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이 0보다 크다예요. 그쵸?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가 되니까 이때 해는 2차 부등식 푸는 거니까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 또는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A 집합이에요. 그쵸? 그러면 A 집합이 나타내는 영역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5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크다. 이렇게 A 집합 면적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B 집합을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B. 자, B를 보시면 부등식이 2차 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수분해했을 때 x-알파, x-베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해는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가 구해지고요. 첫 번째 가족권에서 A 합집합 B가 실수 전체여야 되니까 연결했을 때 전체가 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B집합의 해가 B에 들어가는 원소들이 이렇게 그려져야지 합집합했을 때 실수 전체가 되겠지요. 자, 그래서 일단 알파가 마이너스 5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베타가 2보다 크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해야지만 실수 전체가 합집합이 됩니다. 근데 나조건이 더 중요합니다. 나조건을 보면 교집합이 주어져 있습니다. A 교집합 B가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 그럼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란 얘기예요? 요만큼. 자, 이만큼이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왼쪽에서 교집합이 생기는 걸 찾아보면 자, 알파가 얼마여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9이어야 할 거고요. 근데 오른쪽에서는 교집합이 생기면 안 되니까 2랑 베타가 같아야지 연결은 되고 그 다음에 교집합이 생기지는 않겠네요. 그 말은 다시 얘기해서 2차 부등식이 어떻게 바뀐다는 얘기일까요? 알파가 마이너스 9고요. 베타가 2란 얘기입니다. 전개를 해보면 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18이 0보다 작다이니까 a 값과 b 값이 구해집니다. a는 x계수 7, b는 상수항 마이너스 18입니다. 구하고자 하는 건 a 플러스 b의 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1이 되겠습니다. 더 부등식으로 주어졌을 때, 집합이 부등식으로 주어졌을 때 합집합과 교집합을 찾기 위해서 수직선 위에 마찬가지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Y가 실수일 때 다음 중 참인 명제는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면이라는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네요. 지금 5개 다. 자, P면 Q이다라는 명제에서 참인 걸 찾으려면 각각 진리집합을 PQ라고 했을 때 P라는 진리집합이 Q라는 진리집합에 포함되면 되겠죠. 자, 참이면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뒤쪽에 나오는 결론의 진리집합이 더 큰 걸 찾으면 됩니다. 자, 1번부터 차례대로 봅시다. 1번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x가 있으면 0하고 1 사이에
x가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발례가 있죠, 발례. 자, 1번 발례는 앞에 건 되는데 뒤에 거 안 되는 거 찾아보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0.5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자, 앞에 가정에서는 해당되는데 결론에서는 해당이 안 돼요. 자, 2번도 마찬가지로 발례가 있네요. 자, x가 제곱하면 4일 때 그냥은 2다. 마이너스 2도 제곱하면 4가 되기 때문에 2번 안 되고요. 3번은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제곱했을 때 제곱하면 당연히 1보다 커지죠. 그쵸?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거예요.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제곱하면 1보다 큽니다. 4번은 x가 2의 배수면 6의 배수이다. 얘도 마찬가지로 발례가 있어요. 뭐 x는 2 이런 거 다 발례입니다. 자, 2의 배수이지만 6의 배수는 아니에요. 자, 5번 x 플러스 y가 홀수이면 둘 중에 하나는 홀수고 하나는 짝수여야 되겠죠. 뭐 발례 x는 1, y는 2 이렇게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3번 제외하고 1, 2, 4, 5번은 발례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참인명제는 3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8번 보겠습니다. 세 조건 PQR가 가나를 모두 만족시킬 때 참인명제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가 조건을 보면요. R이면 P이다의 역이 참이래요. 자, R이면 P이다의 역은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꿔주면 되니까 P면 R이라고요. 자, 이게 참이니까 가운데 2개짜리 화살표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면 R이다가 참이에요. 자, 두 번째 명제 나 P면 Q의 대우가 참이다. 자, 그럼 대우 명제를 써볼게요. 자, 대우 명제는 가정과 결론 위치 바꾸고 각각 부정해줘야 되니까 not Q면 P다가 됩니다. 자, 요거 두 개를 이제 합쳐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not Q면 P고요. P면 R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not Q면 R이다가 참인데 보니까 보기에 not Q면 R이다가 없어요. 그럼 누구도 참이에요? 이것의 대우 명제도 참이죠. 자, 대우하는 거는 순서대로 거꾸로 해주면 되겠죠. 나달이면 나피이고요. 나피이면 Q입니다. 그래서 3번에 not R이면 Q이다가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원래 명제들을 이용해서 참인 명제들을 찾고요. 그 다음에 대우 명제도 참이라는 거 이용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이 될 수 있는 명제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 U의 공집합이 아닌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하여 가나다 세 명제가 모두 참일 때 항상 옳은 걸 찾아라. 그러면 가나다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제. 자, 가부터 보면 A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B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A에 있는 건 B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에 교집합이 없단 얘기입니다. 교집합이 존재한다면 A의 원소 중에서 B에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가에서 얻어낼 수 있는 건 A랑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라는 걸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나조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조건은 B의 어떤 원소 X에 대하여 C의 원소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B의 원소 중에서 C에 들어가지 않는 게 있던 얘기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B의 원소가 C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포함되지 않는다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B는 C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원리로 C의 어떤 원소 X에 대하여
A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C의 원소 중에서 A에 포함되지 않는 원소가 있기 때문에 C라는 집합은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정도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나랑 다 조건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크게 없어요. 그쵸? 근데 가조건을 보니까 A랑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는 A와 B가 서로 소라는 얘기이고요. 다시 얘기해서 A랑 B만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본다면 자, A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B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여집합을 만약에 본다라고 치면 자, 가조건에서 B의 여집합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B의 여집합의 위치는 B 바깥쪽입니다. 요렇게.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A가 B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해보면 B도 A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서 A가 B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교집합을 했을 때 작은 집합인 A가 되더라라는 거. 그래서 2번이 항상 옳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1번, 3번, 4번, 5번은 확실하지가 않아서 여러분들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x, y가 실수일 때 두 조건 PQ에 대하여 다음 보기 중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라고 생각을 해보면 집합 P는 집합 Q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충분 조건이면 앞에 조건의 집합이 진리집합이 뒤의 조건의 진리집합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필요 조건이면 거꾸로 되어야 하는데 필요 조건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Q라는 집합은 P라는 집합에 포함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하라는 건 기억, 니은, 디귿에서 P는 Q에 포함되고 Q는 P에 포함되지 않는 걸 찾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기억부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라는 조건은 X제곱은 X니까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고요. 자, 이걸 인수분해하면 X-1은 0이니까 이때 나오는 X의 값은 0 또는 1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집합 P는요. 집합 P는 0하고 1이라는 원소 두 개를 갖고 있겠죠. 자, Q 조건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Q 조건은 X세제곱은 X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X는 0 이렇게 좌변으로 이항시키고 인수분해하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이때는 x 값이 3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집합 Q는 원소가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3개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P랑 Q의 포함 관계인데요. 자, P라는 집합은 원소가 0, 1이고요. Q는 집합 원소가 마이너스 1, 0, 1이니까 당연히 P는 Q에 포함되고요. Q는 P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조건을 만족시켜 주니까 일단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찾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니은도 볼게요. 자, 니은은 P 조건을 보니까 x 곱하기 y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두 수를 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걸 전부 다 찾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두 수를 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건 x가 양수, y가 음수이거나 또는 x가 음수이고 y가 양수이거나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P는 순서쌍이니까 x, y라고 한번 해볼게요. x, y가 있기 때문에 자, x가 0보다 크다, y가 0보다 작다, 또는 x가 0보다 작다, y가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진리집합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q 조건을 보니까 q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보다 크다입니다. 그러면 x랑 y가 둘 다 0만 아니면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0이 아니다 또는 y가 0이 아닐 때 이제 q 조건을 만족시켜 주니까 진리집합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x, y 자 마찬가지로 순서쌍으로 쓰고요. x는 0 또는 y는 0이 아니다. 둘 다 0이 아니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P라는 진리집합은 둘의 부호가 다른 것만 가능합니다. 그쵸? 그래서 Q에 포함돼요. 둘의 부호가 다르면 당연히 둘 중에 하나는 둘 다 0이 아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0이 아니다라는 거에 포함이 되지만 거꾸로 Q라는 집합은 둘 중에 하나가 0이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런 건 P의 원소가 아니므로 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니은도 마찬가지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안 되겠네요. 괜찮겠지요? 자, 마지막으로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자, 디귿은 똑같이 P 조건이 x, y가 0보다 작다이기 때문에 P 집합은 그대로 갖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Q예요. 그쵸? 문제는 Q.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가 절대값 x 플러스 y보다 크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절대부등식 풀어보셔야 하는데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가 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Q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X, Y의 조건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할 거냐? 양변을 제곱합니다. 어떻게?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에 제곱하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x 플러스 y에 제곱하고요. 제곱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겠지요. 자, 그대로 제곱합니다. 제곱하면 절대값 x의 제곱 플러스 2 절대값 x 절대값 y 그 다음에 플러스 절대값 y의 제곱이 좌변이고요. 우변은 절대값 제곱 하나 그냥 제곱 하나 똑같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이 됩니다. 여기서 절대값 x제곱과 절대값 y제곱을 없애주고 2로 약분까지 하면 절대값 xy가 xy보다 커야 합니다. 자, 어떤 수랑 어떤 수의 절대값 중에 절대값이 더 크려면 당연하게도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음수여야 되겠죠. 이렇게 구해놓고 보니까 Q의 조건이 음수여야 된다. x 곱하기 y가 음수여야 된다인데 P의 조건도 음수여야 된다네요. x 곱하기 y가.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집합 P랑 집합 Q가 당연히 같은 조건의 진리집합이기 때문에 같아질 수밖에 없고요. 얘는 무슨 조건이다? 필요충분 조건이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다에 부합하지는 않으니까 디귿은 안 돼서 기역 니은이 정답입니다.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찾을 때 조건 P와 조건 Q의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찾아주면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11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에 대해서
세 조건 진리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봤습니다. 자, 옳은 걸 찾아라. 1번, 2번, 3번, 4번, 5번 보니까 충분조건, 필요조건, 충분조건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네요. 그 말은 벤 다이어그램을 보고 포함관계가 맞게 성립하는지 찾아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차례대로 포함관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피는 Q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다. 자, 나피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Q는 진리집합 그대로 Q죠. 필요충분 조건이란 얘기는 두 집합이 같아야 합니다. 그쵸? P의 여집합과 Q가 같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쵸? 두 번째 보겠습니다.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러면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Q가 P에 포함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3번 P는 나달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낫 아래 진리집합인 아래 여집합이 앞으로 와서 포함돼야 합니다. 뒤에 있는 게 앞에 포함돼야 되는데 아래 여집합도 P에 포함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네 번째.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는 얘기는 뒤에 있는 R이 P에 포함되느냐? 얘도 아니죠. 거꾸로 됐어요. P가 R에 포함돼요. 자, 마지막으로 5번. 자, not R은 not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즉, R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자,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여집합의 포함관계는 원래 집합의 포함관계와 반대가 되죠. 그래서 P가 R에 포함되냐고 물어보는 거와 같습니다. 근데 그림을 보니까 포함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충분조건, 필요충분조건, 필요조건,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13번 직선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 점 3,4를 지날 때 3,4를 지날 때 a 곱하기 2의 최소값을 구해라. 자, 일단 점을 지나니까 직선이 점을 지나니까 뭘 해요? 3,4를 대입하죠. 3,4를 대입했더니 a분의 3 더하기 b분의 4가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 곱하기 b의 최소값을 찾고자 하는데요. 이 a 곱하기 b의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절대부등식에서 배웠던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야 합니다. 자,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 볼게요. 자, 산술기하 평균을 한번 써볼까요? 자, 먼저 쓰고 시작하면 a 플러스 b가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산술기하 평균입니다. 덧셈이 있을 때 최소값, 곱셈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부등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분의 3과 그 다음에 b분의 4를 더한 것은 2배의 루트 a분의 3과 b분의 4를 곱한 것과 크기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우변을 정리해보면 루트 ab분의 4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쓴 부등식하고 위에 적어놓은 등식을 활용하면요. 좌변은 1이 되고요. 우변은 루트 ab분의 4루트 3이 되고요. 루트 ab를 좌변에 옮겨주면 루트 ab가 4루트 3보다 크거나 같으니 양변 제곱해서 ab의 값이 4루트 3의 제곱인 48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정답은 48이 되겠습니다. 산술기압 평균을 간단하게 활용해서 푸는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보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시험 화이팅입니다.